여기는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의원들이 둘로 나뉘어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현재 추락하며 이웃나라인 한국으로 향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민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중의원들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외치는 참의원들의 대립이 팽팽한데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더 큰 문제와 왜 일본 국민들의 한국으로의 탈출이 계속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사카 에리코입니다. 올해 46살이죠. 일본 최대 식품 대기업에서 마케팅실 홍보 담당으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의에 파묻혀 살았어요. 신제품 런칭 회의, 경쟁사 분석 회의, 브랜드 전략 회의까지 정말 지겨웠죠. 하지만 그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케팅 회의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식품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는 소리, 젊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는 분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짜증났어요.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열풍이라는 한류도 저는 탐탁치 않았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을까요? 한국 제품들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도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일본 음식은 세계 최고라고, 한국은 향신료 맛으로만 버티는 나라라고 말이죠. 저는 일본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쌀은 니가타산 코시히카리가 최고라고 믿었고, 고기는 고베규와 와규만이 진짜 맛이라고 확신했죠. 한국산 쌀이나 한우는 그저 우리나라를 비슷하게 따라한 우리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 미나는 14살인데 완전한 한류 소녀였어요. 케이팝은 기본이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밤새 보고 한국 요리 영상까지 찾아보며 따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한국 쌀밥도 진짜 맛있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쫀득쫀득하고 향이 좋다고 말했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버럭 소리쳤죠. 쌀 맛을 아는 애들이냐? 일본산이랑은 급이 달라.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돼. 미나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나라 음식들은 자극적이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고, 우리 일본 요리의 섬세함을 어떻게 따라하겠냐고 말했죠. 미나가 조심스럽게 친구들도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한다고 대답하자 저는 친구들도 속은 거라고, 한국은 그냥 마케팅이 잘 된 거라고 단정했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계속 마주하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광고 이미지에 속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음식에 대한 저의 강한 자부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죠. 그런 메일을 보내던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회사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 자신도 업무 스트레스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사던 일본산 식재료들 가격이 폭등해 있었어요. 니가타산 코시히카리 쌀이 작년보다 30% 올랐다고, 그래서 요즘 고객분들이 한국산 제품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고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 옆에 계시던 한 할머니께서도 한국산 쌀이 맛도 더 좋은데 가격도 더 저렴해서 자신은 한국산 쌀만 먹는다고 하시더군요. 마트를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산 쌀, 한국산 김치, 한국 라면들이 진열대 앞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나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급식에도 한국 메뉴가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생활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에 딸이 가고 싶다고 한다니. 저는 안 된다고, 거기 가서 뭘 배운다고 그러냐며 시간 낭비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회사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한국 식문화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식품 유통 시스템과 소비 트렌드를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차라리 제가 직접 가서 한국이 얼마나 허접한지 확인해보겠다고, 그리고 딸한테도 보여주겠다고, 부장님에게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가족 동반도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미나에게 함께 한국에 가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나는 너무 기뻐했어요. 1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인천공항. 그런데 입국 심사부터 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너무 스마트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몇 초 만에 처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일본보다 빠른 것 같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공항에서 나와서 숙소까지 가는 것도 놀라웠어요. 미나가 스마트폰으로 숙소 예약 앱을 켜더니 체크인 정보가 바로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랑 와이파이 정보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지하철 타는 것도 신기했어요. 교통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따로 카드를 사야 하는데 말이죠. 남편이 감탄하며 이거 진짜 편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한남동 근처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으로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지? 고기가 입에서 녹아내렸어요. 부드럽고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와규와는 또 다른 깔끔하면서도 진한 맛이었어요.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쫀득하고 윤기가 나는 게 향도 살아있었습니다. 니가타산 코시히카리보다 더 깔끔하고 찰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너도 이제 인정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밥만 먹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음식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첫날 저녁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희는 홍대 거리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어요. 우산도 없고 길도 제대로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 청년 커플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커플이 자신들이 쓰던 우산을 저희 위로 씌워주고 근처 카페까지 안내해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 커플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 드린다며 카운터에 가서 뭔가 주문하더니 저희 테이블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인 저희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남편이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남자 청년이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 여행 잘하시라고 말하고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게 진짜예요. 드라마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진짜 따뜻하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냉정하고 사무적인 일본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과식으로 배탈이 난 거예요. 한국에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저는 걱정되었어요. 외국에서 병원에 가는 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나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주니 10분 거리에 내과가 있다고 했어요. 앱으로 바로 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앱을 켜니 병원 위치, 진료 시간, 의사 정보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약까지 몇 번의 터치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더 놀라웠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예약 확인해드린다고 하면서 일본 분이라며 설명 천천히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진료 절차, 결제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보험은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고 결제는 카드나 현금 다 된다고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진료 순서가 되어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검사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디지털 장비들이 최신식이었고 결과도 금방 나왔습니다.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약 처방해 주신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결제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처리되었어요. 카드를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 완료였습니다. 영수증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하며 한국 여행 즐겁게 하라고 인사까지 해줬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방전을 보여주니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일본어로 설명서 있냐고 물으니 외국인 분들을 위해 준비해놨다며 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외국에서 병원 간 게 맞나 싶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아요. 예약부터 진료 결제까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게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료 시스템과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탄했죠.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하던 이상적인 소비자 시스템이 여긴 있네. 정말 그랬어요. 저희 회사에서 항상 회의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고객 중심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실현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말만 하던 게 여기선 진짜로 되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일본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아직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부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터가 고장나서 회의가 연기되고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자꾸 끊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뉴스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한국이 올해 외국인 투자 3위래.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투자 증가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니. 우리나라는 어떠냐고 물으니 남편이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하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느꼈던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서비스,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까지. 반대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보니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장 나는 기계들, 복잡한 절차들, 비효율적인 시스템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초반에 광고만 화려하다고 말했던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 한국은 광고로 포장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밤 조용히 침묵 속에서 제 편견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미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 남편도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여기가 전부일까 의문이야. 남편도 회사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본 것들 생각해보면 거기가 더 기회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맞을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어요. 부장님은 의아해했지만 허락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국 이민 정보를 검색해 봤어요. 비자 조건, 주거 환경, 교육 시스템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자고 말했고 남편과 미나 모두 찬성했어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겨와서 감사하다고 했고 남편도 안도한 표정으로 좋은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 이주를 결정했어요. 잘 나가던 워킹맘이었던 제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이 확신을 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재택 프리랜서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마케팅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시장을 일본 기업들에게 설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국제중학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편도 외국계 유통회사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공공서비스였어요. 구청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외국인이라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주고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공서 직원이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울컥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병원, 은행, 통신사까지 모든 곳에서 외국인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실수할까봐 항상 긴장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유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줍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 무시했던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우, 한국살, 김치, 찜닭 등 한식은 맛있으면서 건강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음식이 최고라고 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하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여기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미나도 남편도 저도 모두 행복해요. 미나가 한국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이곳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 세계 경제대국 3위였던 일본이 이제는 옆나라인 한국을 동경하며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상들이 일본인들에게는 놀랍고 부러운 것들의 연속이었다니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의 일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역전하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 에리코 가족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한국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도 에리코 가족 같은 이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시대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